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훤칠한 외모와 성실함이 있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희는 사귀는 3년 동안 많은 추억을 남기고 있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도 없었던 저는 결혼을 더욱 빨리 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모은 돈을 합쳐서 저희는 20평대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대출이 껴있었지만 처음 가지게 된 집과 남편이 될 남자친구와 둘이 오순도순 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건지 가족애가 뭔지 잘 몰랐던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살갑게 다가가거나 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친구들처럼 남자친구 부모님께 애교 있게 전화드리는 일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과거 여자친구도 조금 달랐던 저이지만 남자친구는 제 가정 환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좋으신 분들이라며 편하게 마음 가져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이 될 남자친구의 부모님 앞에서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봐 제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거렸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심호흡도 길게 쉬어보고 달달한 사탕도 먹어보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장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미소를 띠며 귀엽다고 말했고,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도 보고 싶다며 좋아했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오시게 되었고, 저는 번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 농담도 하시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까다롭지 않아 보이는 어머님과 남자친구와 쏙 빼닮은 외모의 잘생긴 아버님까지, 저는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낼 생각에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설레임의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친구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목소리였던 남자친구가 풀이 죽은 듯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닌 것만 같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남자친구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마련한 신혼집에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남자친구의 말에 당황했지만 애써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치만 생각해보니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품이 늘 그리웠던 저였던지라 시부모님과의 동거에 대한 설레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저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온 아파트는 방이 3개이지만 큰 평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화장실은 하나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지만 서로 순서를 지켜가며 볼일을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보다 2시간 정도 퇴근이 일렀었고 제조 공장에 다니시는 시어머니는 남편과 비슷하게 퇴근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시던 아버님은 사실은 사업이 망해서 집에만 계신 지 오래된 상태였었고 어머님만 일하고 계셨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아버님이 거의 집안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밖에 나왔는데 그때 아버님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버님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리려고 나왔는데 아버님이 소파에 나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일이 잦아서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서만 저녁을 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다 하고 머쓱하게 아버님 저녁 준비 다 됐다고 말했고 아버님이 우냐하고 식탁으로 성큼성큼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버님이 러닝 아래에 사각속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민망하고 당혹스러워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님의 상체를 보았는데 운동을 자주 하셔서 그런지 몸도 다부지고 좋으셨어요. 아버님과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마쳤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정수기에 물을 들어가시면서 제 뒤를 스쳐가셨습니다. 남편과 닮아 얼굴도 잘생기셔서 그런 걸까요? 아버님과 가까워지는 게 저도 모르게 두근거리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이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사업도 하셨었지만 그 핑계로 어머님을 놔두고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니셨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멋지신 아버님을 보니 그 여자분들이 이해가 되었고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 더욱 외국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실 텐데 저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 자신을 보며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뒤로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저보고 회사 다니느라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설거지를 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까워지니까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순간 저희들은 눈이 마주쳤고 정적이 흐른 후 저에게 입을 대셨습니다. 아버님은 다부진 몸처럼 과격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나이와 서로의 관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평소 때처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까요? 다음날 아버님이 저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다음날 머쓱한 표정으로 아버님과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둘이 있어야 할 시간이 많은데 저희 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고 마음은 요동치는 게 지금 저희들의 현실인 걸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